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까톡 오늘 추석 특집으로 예.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자, 허진 대사님, 예. 그리고 서진일 가수님, 예. 그리고 강희창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한 명이 빠졌는데 그 사람은 뭐 내가 보낸 것도 아니요.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월 10일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이 볼 거지만은 녹화 날짜는 9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녹화를 했구나 하는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우리가 추석 때 뭐 옛날에 있었던 뭐 에피소드나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해상이 하도 적 같아서 예. 오늘은 전부 이 녹화하기 전에 반주로 대사님이 저 뭡니까 페루? 예. 뭐 꼬냑 같은 거를 한 잔씩 하고요. 오셔가지고. 치중 토크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주 배로 한국 대사인데 예. 옛날에 제가 국장할 때 과장으로 했던 친구거든요. 어, 근데 그 배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지금 20만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처럼 속였대요, 걔들이. 음. 5만 명이라고. 아. 근데 나중에 병원에 들어앉은 사람이 예. 통계가 안 맞는 거야 이게. 예, 뭐가. 그렇게 섞인다고. 어긋나니까 에란 모르겠다. 사실은요 이러면서 이실 찍어대고 그러면 우리보다 낫잖아. 우리 지금도 떼붙이고 네, 있는데. 지금도 어휴, 뻥치고 있죠. 자, 이미 페루가 저기 한국보다 낫습니다. 배로 나서. 저기 환자들 지금 자, 오늘 그 명절날 참 다들 그 모여 계실 건데 우리가 그 명절이라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한국인의 정말 그 이 대선을 앞두고 바라본 실망스러운 이 속성,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그 대선을 겨냥해가 예. 완전히 그냥 판을 짜놓고 예. 이미 그 동당 내부를 대표부터 네. 또 유력 후보들을 작업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착착 진행시켜 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아마 보는 추석 때는 더 진행이 됐을 거예요. 자, 이런 그 일들을 과거에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렇게는 이러진 못했거든요. 않았죠. 예. 그때 한번 그 김영삼 대통령 제명한다 했다가 난리가 나서 그게 11.6으로 예, 11.6으로 맞습니다. 연결됐잖아요. 예. 부마 항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분노했는데 요즘은 와 이리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정부 수립 이후로 이렇게 무기력한 야당, 아니 무기력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짜고 치고 있는 거지 이 새끼들은. 네. 아예 여당하고 그냥 합쳐가지고 지금 공작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 대중들도 이렇게 지금 한심한 적은 없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4.19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국민들이. 분노 전문 그 선동꾼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야당들은 솔직히 뭐 싸워본 적을 저는 한 번도 아니 그리고 본 적이 지금 야당에서 저래 간첩질 하는 놈이 나오면은 소위 말해서 극렬 당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 7, 80년대는 보면은 그 헛소리만 가지고 멱살 잡고 이랬거든요. 사쿠라 네. 야당의 행동이 되면 당원들이 그렇죠. 당사에 가서 네. 들이받고 네. 전당대회 때 엎어버리고 맞습니다. 뭐 그래서 무시무시했다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4.19 때는 1960년이잖아요. 예. 그럼 60년이면 지금부터 61년 전이잖아요. 예, 예. 그때 4.19 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까지 했고 대구에 김주열이가 그 고등학생 있잖아요. 예. 그 머리에 맞아가지고 예. 사라졌다가 바다에 또 올랐지 예. 않습니까? 그게 도화선이 됐잖아요. 예. 마산 예. 대구가 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본다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 유신 독재에서도 뭐 저항을 하고 전두환에서도 저항을 하고 뭐 67 항쟁 86년 뭐 87년 67 항쟁도 하고 이랬는데 어쩌다가 이 그때 민주화를 외쳤던 놈이 지금 다 잡아서 독재를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독재를 하든 똑같이 저항 의식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이리 됐을까요? 그 대표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제 첫 번째 7분이면서 지금부터 가장 메인 이게 메인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좀 전에 강 감독이 한 얘기가 그처럼 어떻게 보면 선동꾼의 주객 전도가 바뀌었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있다 보고 왜냐면 또 성향이 사실 제가 예전에 좌파정당일 때 말입니다. 좌파정당일 때 그때 사실 제가 어떤 뭐 정확히 개요도 모르고 광우병 사태 때 그때 제가 아마 진보신당인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신당이네요. 그래서 당원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데모를 할 것인가 이걸 한 세네 번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어떻게 뭐 시청에서 어떻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좌파정당 당원 생활할 때 어떤 이슈만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분하고 싸워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모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착시 효과 좀 같습니다. 착시 효과. 이게 워낙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교묘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이나 저기 예전에 그 뭐 군사 정권 시절처럼 이게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보면 언론도 완전 이렇게 탄압을 하고 보면은 거의 공안 국가처럼 가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거를 마치 바늘로 이걸 찔러야 통증이 오듯이 바로 다이렉트하게 이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독재 같은데 독재가 그 설마 이게 독재냐? 그 착시 효과 이런 것 같아. 그렇죠. 야, 예. 그 설마 지금 집권당 그렇죠. 잡은 애들이 빨개일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일 거야. 예.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대국인데 그럴 리 없잖아. 그렇죠. 그런 지금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어떻게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걸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예. 베네수엘라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도 그게 쿠데타를 해볼래도 안 안 되잖아요. 되잖아.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도 이런 게 지금 좀 연구 대상이에요. 터키도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필리핀도 그렇게 가고 있고, 예. 딸을 내세우고 아버지가 부통령 한다 소리까지 나오잖아. 예? 그리고 또 저기 뭐 폴란드, 예. 뭐 헝가리. 그래서 이런 어떤 연성 독재, 예. 그러니까 총칼이 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언론을 장악하고 예. 이 SNS를 장악하고 법과 제도를 통과시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렇죠. 예. 공수처법. 예. 그래서 국가 기구를 네. 합법적으로 장악해서 그걸 가지고 예. 독재화시키고. 예. 그래서 어느 날 독재가 완성이 되는데 일정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 독재를 지지하기 때문에 예. 다수는 아니더라도 예. 그렇게 일정하게 지지하고 나머지는 조작하면 그렇죠. 여론 조작하고 언론 조작하고 공안 기구 네. 동원하고 사법 기구 동원하고 검찰 동원하고 이제 이렇게 독재가 진행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이런 총칼로 있는 쿠데타가 아닌 연성 독재 형태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우려되는데 네. 이것도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사님 이런 연성 독재가 통하겠습니까? 뭐 트럼프 때 약간 그런 장난치긴 했는데 그게 이제 국부적으로 특정 분야 안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 그런 식으로 우리처럼 못하죠. 절대로. 미국에서 뭐 언론 못합니다. 장악법을 그건 통과시키거나 안 되죠. 저렇게 여론조사 조작을 하거나 대선 후보를 네. 바로 검찰에 불러다가 네. 막 이렇게 입건을 하거나 예. 이런 것들은 어림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공화당의 당수란 놈이 나는 민주당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네. 대선 주자들 싸워야 된다라 미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새끼 당장 뒤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아마 미국에 총 들고 다 가가 당연하죠. 죽일 겁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제일 지금 1년 반 거의 뭐 2년 가까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자영업자, 예, 그리고 특히 저녁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그 술집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일 텐데 만약에 제가 자영업자고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저 혼자서라도 뭐 화염병을 만들어서 들고 가든지 신나통 들겠네요. 신나통. 네, 신나통을 진짜 들고 가든지 뭐 쇼라도 하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어떻게 1년 반 동안 이 기본권이 이렇게 자기의 먹고 사는 뭐 아무리 뭐 코로나 뭐 방역이고 나발이고 뭐 그걸 떠나서 인간의 기본권을 이렇게 1년 반 동안 무시당하고 있는데 왜 안 들고 일어나는지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그러면 아주 수십 년 전에만 그리로 나오고 안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2016년 말까지 17년까지 네. 그리로 다 예, 기어나왔어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럼 그때 분노했던 것은 지금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 형태, 민주주의의 절차와 방법, 합의를 깔아뭉개는 거, 네. 모든 게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형식이고 법 이전에 기본적으로 사회에 이 통용되는 합의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아니 독재를 할 때도 법으로 독재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처럼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를 낚아챈다면 야당 전체가 들고 일어나고 국민도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이 옳고 그르고를 넘어서서 이건 너무한 거다. 또 언론 장악법을 통과시킨다면 그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럼 기자들이 다 들고 네. 일어나죠. 거리를 메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 거리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엎었던 이 기술자 네. 한마디로 예. 데모 예. 그리고 정치 사기 기술자들이 네. 권력을 잡고 난 다음 네. 나머지 대중들을 어떻게 분열시키고 파편화하고 그 형해화라 그러나요? 모래화 알처럼 만들어 버리면서 대중을 갖다가 거의 이 분노를 소멸시켜가는 체념으로 바꾸는 데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일반 국민들 사실은 지금 생계가 있기 때문에 매 계기 때마다 시위를 할 수 없고 밖으로 뛰어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실 야당이 이걸 조직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일반 대중이 말 못하는 거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걸 저거가 이렇게 표집을 해서 저거가 몇 개 아젠다를 선정하고 공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지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자, 그럼 야당이 왜 이리 됐느냐? 자, 거리에 분노는 좀 있었어요. 방향이나 틀이 좀 잘못됐지만 태극기니 뭐. 네. 그런데 홍준표가 야당 대표를 했잖아요. 네. 홍준표 앞에서는 대선 지고 그다음에 그 뭐야 그 뭐 목사가 와서 비대위했지. 네. 예. 그때 저인 인재 예, 그죠. 예. 맞습니다. 인재 임 목사, 예. 예. 임명진 목사. 예, 임명진 목사 맞습니다. 그러다가 예. 홍준표가 하고 네. 그리고는 또 황교안이가 하고 맞죠? 네, 그렇죠. 예. 그럼 황교안 다음에는 김종인. 김종인이가 하고 이제 이준석이 한 거. 예. 요 네 사람 특징을 한번 봐라. 그야말로 이 야당다운 투쟁의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은 채 주요 승리마다 그냥 맥없이 그냥 헌납을 해버리는 그러면서 이 데모를 해도 그 데모가 너무 쇼처럼 보이고 또 거리에서 사람을 폭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굽는 척이나 하고 네. 이러면서 야당 자체가 한마디로 거의 아프리카나 저 카리브해에서 가능한 이 여건에 의한 매수, 통제, 컨트롤 당하는 그런 이미 다 매수됐다 봐요. 2년 전에 그 뭐야 당론을 정했었잖아요. 개헌하는 거. 미원집정제. 기원집정제. 그에 대해서도 지금 조선일보가 한마디도 안 썼던 것 같고 그에 네네.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까지 다 지금 다 뒤에 딜은 다 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일 웃기는 게 지금 소장님 그 재작년에 된 거 2019년이었습니까? 10월달에 광화문에 한 50만 정도 모인 거. 예, 자 그거 2019 년도였어요. 조국대가 네, 19년이네요. 그 이후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한 번도 없죠. 시도도 안 하잖아요. 그 태극기 그 많던 부대들. 예. 문재인 뭐 척살하자 민주당 작살내자 그 애들도 어디다 한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많은 그게 사람들. 지금 보면 또 그쪽도 지금 신당 결성해서 그 국민혁명당입니까? 그 정강훈 목사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올해 뭐 퍼포먼스 한번 하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전공사 저쳐졌죠. 그 세력이 예. 50만 되는 건 아니고 예, 예. 그것을 이제 이니셔티브를 지니까 예, 예. 우이자 따라 들어왔죠. 예, 그렇죠. 황교안이 예, 예. 다뭐 따라 자, 자 들어왔죠. 이제 이 거리 세력의 한계라는 부분은 예. 옛날에 좌파가 87 뭐 항쟁이니 이런 걸 해가 민주화 시위로 이렇게 갈 때는 보면 야당이 원오브 댐이 하나였고 예. 사실은 이 거리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수판에는 보면 밖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 야당에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추파를 던지고 구애를 하고 네, 예.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보수판에서 사실상 이 전체적인 이 판을 엎을 수 있는 이 사회적 리드가 거의 부재하고 네. 또 솔직히 말하면 그런 리더가 있어도 중요한 것은 공유하는 가치 철학을 네. 대중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가치 철학을 보수가 만들어내서 이래서 우리가 업자라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한 분 계시지. 이 말만 보수지 이 보수 안에는 강남에 빌딩 갖고 있는 사람부터 그다음에 이게 뭐 독거 노인까지 다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좌파 빼놓고는 제대로 데모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근데 결론이 좌파들이 예. 권력을 잡고 예. 데모할 만한 세력들을 자기 밑에 다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막그 단련된 선수들이 그러니까 좌파들 안에서 자기들 이해 다툼으로 민노총의 데모가 있으면 있지. 예. 나머지 이쪽에서는 그거를 조직해내고 수정해내고 어젠다로 모아낼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있다는 게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진짜 돌이켜 보면 진짜 무서운 게 다 사람의 죽음을 희생으로 해서 시체팔이 그 사람들의 십자파리를 해서 완전 사람들을 선동을 시켰었잖아요. 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근데 있었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아니, 되는 근데 측면이 있어. 이번에 제 같은 경우는 제일 뭐 다 열받지만 제일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그 강원도에 저기 그 공무원 북한에 그 받아서 전남공원. 와 그건 진짜 저는 엄청난 사건이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건데 자국민을 그거를 완전 깡그리 무시한 완전 대표적인 사건인데 아무도 분노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다는 게 어물쩍 넘어간다는 게 와 많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사에 보면 좌파라는 건 소리 말해서 이제 군사독재 저항하다가 아무것도 예. 없는 상태에서 예. 뺐더는 거 아니에요. 싸워가지고.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 동당에 국회의원들만 국한해서 몇 면을 한번 보자고요. 거기 옛날에 이제 운동하던 애들 있죠. 하태경이니 최영준이. 그건 운동권이 있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니 저가 지방이 경상도다 보니까 이쪽으로 붙은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솔직한 가서는 안 말로. 되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대학 좋은 데 가가지고 되게 율사되고 대학 교수 되고는 그런 애들아닙니까? 한 번도 투쟁한 경력이 없어요, 얘들은. 그리고 또 운동권 중에서 저 간놈들도 예. 그 놈들도 보면 투쟁을 안 해요. 저 당을 가면 운동권이 있어도 그러니까 DNA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정당 정체가 그게 무조건 줄 서는 거에 무조건 그 모토지 않습니까? 메인 모토가 어떻게 줄을 서고 이제 그냥 침묵을 하고 누가 한마디 내리면 거기 모두 침묵을 하고 서열에 내가 몇 번째 들어가고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러니까 복주사파 애들하도 예, 예. 우리나라 이제 소위 말해서 넓게 말해서 진보나 좌파 얘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 저거 싸워서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도 만들고 나름 또 싸우면 돼요. 예. 분파도 만들고 뭐 예, NLPD도 나오고 예, 이러는데 이 보수는 맨날 받아먹기만 했잖아요. 정권 그렇죠. 때부터. 예, 그냥 맞습니다. 맨날 사람 뒤에 서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안 해. 첫째. 공부도 안 하고 이론도 없어요. 철학적 기반도 없고 더 웃기는 거는 이 우파는 교조주의라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론이 없으니까. 그 좌파들은 보면 이 이론에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분파가 나뉘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치열하게 이론적 싸우고. 논쟁이라는 게 있는 게 이 새끼들은 그게 없어요. 저 북한에서 넘어가 예. 탈북을 하신 가장 유명한 사회 지도층쯤 되는 어떤 분이 한 분이 네. 제가 얼마 전에 제 책을 많이 사갔었어요. 네. 자기들 탈북자들한테 나눠주고 네. 예, 예. 그분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 예. 그분은 북한에 있을 때 상청에 있었으니까 이 주체 철학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 예. 네. 남한에 내려오니까 철학서가 없던데 서포 15조 책을 보니까 유일하게 철학서를 하나 발견했다. 아 이게 사회 철학입니다. 네. 그래서 남한에도 이제 철학 책이 하나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 이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보수의 가치나 이념이 바뀌는 시대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응되어서 우리 삶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느냐를 다 묶어야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모여서 네. 하는 거예요. 분노를 자극하려 해도 그냥 촛불 시위가 됐겠습니까? 좌파들이 그냥 최순실이 문제가 있고 정유라가 말을 탔다고 촛불 시위가 됐겠어요? 아니죠. 그 전부터 준비를 기본으로 해- 한 2, 30만이 조직화된 것이 들고 일어나서 그걸 세력을 형성하고 또 언론들을 통해서 자기들 세력으로 선동하니까 네. 이제 거기에 나머지 사람들이 선동당하면서 이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보수는 이 마중물, 밑불 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세력이나 가치나 내용이나 문화나 감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국같이 그때 조국 딸 문제로 네. 재작년 그때 예, 2019년 10월에 예, 예. 뭐 보수로서는 제일 많이 모였지만 네. 그거는 전부 다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뿔뿔이. 그러니까 조국만 자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합쳐서 다시는 안 모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분노의 조직화와 지속화, 일상화가 되려면 이 공동으로 하는 가치나 철학들을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조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그냥 그러니까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를 수백 번 나가도 이게 조직화가 안 된다.
그다음 확장성이 없었던 게 젊은 층까지 유입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옛날 나가는 그 사람들이었고 결국 나중에 확장성이 좀 있다 해봐야 여의도에 사는 갑부들이 데모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하도 열받아서 나왔다 뭐 그런 정도의 확장성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하는 게 좀 무모하긴 한데 이 지금 얘들이 우파가 그런 이론적 무슨 기반 뭐 철학적 가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 마지막 총선 때부터 대선 그다음 지방선거 작년에 총선 4번 선거를 내리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은 이제 야 이거 안보 논리 가지고도 일반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사회 저층이 보수 우파한테 이게 관심을 가지고도 뭔가 구체적인 정책을 한번 내보자라는 식으로 발전될 줄 알았어요. 하나도 발전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김종인이가 왔을 때 경제민주화니 하도 사기를 치고 다녔어요. 예. 그런 거라도 만들어 놓고 갈 거라고 그렇죠. 기대했어요. 근데 안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보수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능력을 상실했다. 상실한 없다는 거죠. 거죠. 왜? 그건 왜 안 하느냐? 그런 거를 만들어내서 서민 대중을 위하면 기득권이기 때문에 위에서 싫어하거든. 그렇죠. 바로 이제 그 그래서 한 소리 교수고, 연구원이고, 그걸 그 뭐 정치인들 건달들이 글을 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 바닥에서는 맨날 뭐 있다 하면 불려 나오는 놈이 교수고, 연구원이고 뭐 그런 네. 것들 아니냐?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위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 대중을 위한 어떤 사회 계획안이나 철학을 만들 생각도 없고 만들 이유가 없지요. 왜? 그걸 만들면 자기한테 손해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 바닥은 허건날 이것을 하고 그냥 중간에 유튜브로 말장난하는 것들이 그냥 돈이나 뜯어먹고 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거를 4번을 지고 겨우 이제 보궐선거 한 번 이기는 2개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 일반 사람들이 시장통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간에 한 4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번 보궐선거 하고 나니까 내년 대선은 좀 안심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데 이놈의 야당이 그 승기를 이어가질 안 하잖아요, 이 새끼들. 그렇죠 이제. 오히려 당선된 두 명이 청와대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두 손 모아가지고 밥 처먹고 돌아갔더만 그리고 뭐 싸움을 하네 이 새끼들이. 말도 너무 잘 듣는 분위기고. 지금 보면 디바이드 앤 룰, 예. 그 분할 통치로 네. 자, 용부터 죽이고 차례대로 죽이자. 그리고 이제 만만한 거 하나 달고 대선 가서 예. 이기자. 그리고 이 여권은 뭐 자기들이 제일 경쟁력이 있다는 걸로 조직해서 예. 붙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이 공안 기구를 동원해서 대선 시기에 공안 탄압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은 공안 기구가 권력이 넘어갈 것 같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노무현이도 막 DJ도 임기 말에 한 1년 남가놓고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안 움직여요. 네. 그럼 지금만 보세요. 영장도 뭐 대충 만들어가 가도 예. 그 수사관이고 이런 놈들이 겁도 없이 하잖아. 이건 뭐라고 봅니까? 그냥 공무원들부터 내년 대선 끝났다고. 끝났다 보는 거죠. 이미 먼저 정권 교체가 안 되니까 네. 지금 얘들은 충성이 낫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잘 충성해놓으면 그때 또 보직 받을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제일 냄새를 잘 맡는 똥개들이 예. 벌써 냄새 다 맡았다.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갈까? 자, 이 출석상에 우리가 재뿌리는 이야기가 좀 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내년에 자살하거나 뭐 헤라볼라서 죽는 사태가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지고 나면 뭐 북한하고 국가 통합을 한다 해도 이상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을 나눠줘서 갈라먹겠다 해도 이상할 것도 없는 세상이 올 건데 지금의 이제 그때는 문재인은 참 지금 일마보다는 흘렀다 이제 또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을 해고할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대통령 한마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차베스가 그 난리 쳤잖아요. 그 차베스 무너질 때 동영상 같은 거 지금 남아 있는 거 보시면은 시민들이 들고 올라가지고 그 동상을 끄집어 내립니다. 네. 도끼로 부수고. 그래 놓고는 뭐 했어요? 또 마두로 뽑잖아. 그렇죠. 예. 저도 그 이해가 다큐멘터리 안 보니까 되는데, 참 이게. 인터뷰하는 게 무슨 어떻게 저런 생각을 인구의 300만이 콜롬비아고 인근 나라 다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그 300만은 중산층이나 잘 사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걔들이 네. 못 만나갑니까? 돈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남미 체면이 나는 되는 그냥 거예요. 다 뼈가 네 발 딸린 건 그 다.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냥 베네수엘라 접고를 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칠레랍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 지금 이제 칠력.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4,000인가 6,000 그 정도 되는데
베네수엘라 제일 잘 사는 나라 최빈국들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래 안 된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40대가 그런 식의 사고가 있더라고. 설마 어떻게 되겠나 이거. 지는 네, 좌빨다고 네, 이런 그렇죠. 기술도 네, 없는데, 대부분 그렇게 막돈 모으니까 좋은 거고, 아이고 뭐 잘 되겠지. 그래서 어떤 소리야? 뭐 보수하는 것들 뭐 보니까 기득권이고 싫다 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차선으로 얘들 찍어주자 이러는데 이제 이게 이 사회에 무기력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금융 위기나 어마어마한 이 국가 부채 위기가 터져가지고 대중들이 다 기하선상을 헤맬 때야 각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금융위기는 빨리 확실히 올것 오라고 같습니다.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은데 나치당 집권하기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대공황이거든요. 대공황이죠. 1990년. 네. 뭐라도 자산 붕괴 대공황이니까, 예. 100%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면 지금 현재 행정부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일단 예. 그런 외압이 예. 충격이 쏟아지면은 예. 현 정부를 비판하게 돼 있어요. 이건. 근데 또 제가 뭐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보수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이 점점 작아질까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수장님 항상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제일 크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근데 이게 점점 절대적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예전에 그 운동권을 지지했던 세대들이 장년층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더 장년층들은 이제 저 세상으로 이제 점점 많이들 가시고 있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이게 정권 교체는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단순한 계산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내하고 수학님 50대네요. 곧 이제 60이 되는데 50대가 어찌 보면 지금 40대가 적골아지기 때문에 네, 다 네, 대기문들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50대가 그나마 균형을 잡아준다고 생각하는데 50대에 60%가 채 안 된 사람이 문재인을 욕하고 있어요. 네, 예. 60%가 안 돼요. 예. 50을 뭐라고 합니까? 지천명이라 하잖아요. 예, 하늘의 지천명. 뜻을 한다고. 예. 한국 50대가 지천명이라고. 지랄년. 에라이 지랄 지랄년. 연병하고 앉아 지랄년. 있네. 개 40대가 불혹인데 뭐 어? 다들 뭐 성추행하고 제정신도 아니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게 추석날 진짜 정신이 번쩍 끄이는 악담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 아무리 추석이 때 가족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읽고 이렇게 끝난 뒤에야 느낄 거냐. 제가 아프간 욕하다가요. 네. 요즘 이제 욕을 안 합니다. 내가 차마 부끄러워가. 그 여자들이 달레반 데모하고요. 통합해서 네. 총 맞으면서 데모하지 않습니까? 네. 몇백 명이 네. 곳곳에서. 야, 그걸 보고 한국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내가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해. 아, 그래서 끝물에 소장님 저도 좀 예, 한마디 예,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 대깨문 찍는 놈들, 민주당 찍는 놈들 예. 그냥 연을 끊으세요. 이데올로기는 피보다 진한 거야. 지금 부자들도 나중에 내년에 어째 대선에 지고 나면 어째 미국으로 도망가겠다. 며느리나 사이가 그러면 이혼시켜버리세요. 그래. 그 부자들도 도망 못 가요. 우리 공항 전부 폭발할 거니까 비행기 못 타니까.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아이고 결사적입니다. 자, 그래도 끝은 예. 훈훈하게 해야죠. 아, 예, 저 우리 한국. 아무리 허감 같은 시길지라도 우리가 추석은 또 고향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불러보겠습니다. 엔딩입니다. Almost heaven, West Virginia, through its mountain, Shenandoah River. Life is all there, older than the tree, younger than the mountain, growing like a free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 All my memories get around her. My lady stranded to the water. Dark and dusty, painted on the sky. Misty taste of moonshine, teardrops in my eye.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I hear the voice morning outskirts it call me. Radio remind me of my home far away. Driving down the road I get a feeling that I should be the yesterday. Oh, yesterday.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 take me home, country road. 아, 대산이 컴덴버처럼 요절을 제가 이 전설이 돼야 되는데 네. 오래 살다가 우리가 이 더러운 꼴을 보고 삽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예. 자 오늘 추석 특집 마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